네, 고품격 주식방송 여의도 주식왕 투자전략 투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투자전략 투투라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참 옛날 노래 좋아하는데 이 노래 떠오르네요. 네가 가져간 나 반쪽 때문일까.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근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 반쪽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예민합니다. 수익률이 반쪽되면 어떡하지? 반토막 나면 어떡하지? 사실 좀 기피하고 싶은 단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 2배로, 여러분의 수익도 2배로 만들어드릴 투자 전략 투투. 여러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또한 저희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꼭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장 마감이 됐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코스피 코스닥 보시겠는데요. 혼조세로 마감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올랐네요. 0.26% 상승하면서 3,120.83포인트 거래 보입니다. 물론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은 조금 보였다라는 점은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 한번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개인 그리고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고 기관이 물량을 많이 덜어냈네요.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하시죠.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좀 마이너스권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좀 더 많았고 970선이 깨진 모습이었어요. 자,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더 들어왔다는 점, 개인도 역시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매도 물량 보입니다. 혼조세 나타낸 가운데 주요 테마들은 상승 테마가 좀 우세했습니다. 자, 특히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부각 등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좀 동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4월 들어서요. 시총 1위 대장주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공급 부족 대란과 성수기 도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으로 슈퍼사이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바닥을 확인한 반도체주의 본격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잠시 후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어서 철강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요. 철강 수출 지원 중단에 따른 국내 철강사 수혜 기대감이 오늘 좀 이렇습니다. 철강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국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 감소될 것이고 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도 좀 볼만한데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발주량 중 거의 절반 넘게 수주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 1위 수주량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13년 만에 1분기 최대 수주량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조선 호황기를 맞이했고 우리 증시 또한 호황을 맞이했네요. 자, 바로 이어서 가상화폐도 살짝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7,500만 원 선을 또 뚫기도 했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보이네요. 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직상장 소식 등과 함께 또 비트코인 가격 오늘 좋았고 두나무 미국 상장 추진 이슈 또한 저희가 챙겨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속에서 창투사까지 함께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네요.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의 계좌 2배로 만들어드릴, 여러분의 수익을 2배로 만들어드릴 투자 전략 투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익한 투자 전략 투투는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찾아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이 여의도 주식왕 투자 전략 투투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채팅 또한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위원님 역시나 나와주셨는데요. 쭉 들어보시고 좀 더 도움된 위원님 향해서 여러분께서는 문자 보내주세요. 앞으로 쭉 장전, 장중, 장후 함께 할 수 있는 이 투자 전략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샵 0988번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각각의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 비밀번호 4자리 필요한데 7777번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이슈, 어떤 종목이 투자전략 투투에서 공개가 될까요? 자, 내일장 상승을 위해서, 내일장 내 수익을 위해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과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주식명가 MTNW에서 이 세 분의 위원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석 위원 오늘도 자리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한 핑크보이시네요. 우리 투자전략 투투의 거의 교복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핑크빛으로 물들어갈 우리의 계좌를 꿈꿔보면서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를 좀 더 집중해볼까요?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네, 그 지겹던 삼성전자가 드디어 무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잖아요. 이 삼성전자 역시 이 박스권을 계속 쉬더니 드디어 박스권 탈피 후 주가도 소생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반도체 업황 좋다 그리고 더 잘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서야 움직이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우리가 수요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일까요? 좋은정보위원님, 왜 네. 이제야 반응하는 거예요? 글쎄요, 뭐 대기만성이라고 그럴까요? 예. 하여튼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되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종목들 웬만한 개별 종목은 저점 대비 20-30%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조금 이제 며칠 동안 오르긴 올랐지만 저점 대비 한 6% 가까이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실 텐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7일 날이면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대략 이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가 1분기에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조 8천억에서 9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센서스보다 더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다음에 또 그 이하일 경우에는 뭐에서 조금 눌릴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서프라이즈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 주가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이 되겠지만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반도체 부분, 그다음에 스마트 가전 부분, 뭐 그 세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반도체 부분은 이따 다음 꼭지에서 다룰 주제에서 소상히 다 여러 전문 그 위원님들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가전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이제 그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그래요. 자꾸 이제 알트넷 빼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로 봐서는 구조조정이라 하기 때문에 회사 좋아질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스마트폰의 국내에서 한 60% 내외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고, 뭐 아이폰, 뭐 LG전자 한 10% 내외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승자 독식 효과로 의해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거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가전의 경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19라든가 또 이제 경기 회복 그런 영향으로 해서 가전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꾸 고급화, 대형화 됨으로써 삼성전자, LG전자 가전 부분은 양쪽 다 모두 성장 소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실적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문제는 이거 삼성전자를 관심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는 들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방향이 어떻게 정의될 것이냐, 그게 가장 핵심일 텐데요. 모 증권에서는 12만 원까지 레이팅은 나오는 것 같고 대체적으로 10만 원 이상 레이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수급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건 이제 국민전자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개인 투자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이 상승이 자유롭지 못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제 그럴 수 있고, 또 삼성전자 하면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따 뭐 실적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뿐만 아니고 수급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신흥국에 대해서 이 뭐 글로벌 IB 거기에서 과연 포션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느냐. 그럼 삼성전자가 대표 선수니까 당연히 그에 영향을 미치겠죠. 또 선물 옵션과 연계에서도 거기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 가격에서 펀더멘털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에서 대만의 TSMC를 어느 정도 추격을 하느냐. 그게 핵심이 될 텐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의사결정, 최고의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 있어서 의사결정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도 결국 이제 뭐 반도체 공장을 져라 인텔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반도체는 앞으로 이제 뭐 과거에는 뭐 우리가 뭐 산업에서 주도권이 뭐 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자꾸 바뀌고 그러잖아요. 유가. 예? 뭐 유가 그러니까 석유에서 자꾸 이제 반도체 패권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중국의 반도체 굴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 인력도 빼갖고 이제 미국도 결국 파운드리까지 사업까지 한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렇게 글로벌 메이커더라고 빅 메이커더라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고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경우 한번 차트를 봐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이제 대기만성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참 지지부진하게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평선 밀집에서 이제 캔들로 봤을 때는 60에서까지 돌파했거든요. 근데 추세를 결정하는 게 캔들이 아니거든요. 이평선도 아직은 5일하고 21선하고는 아직 배열도가 정배열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실레이터가 90까지 육박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이렉트로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 보유하는 관점이 유리하고, 일단 뭐 아무리 이제 반도체가 좋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이게 뭐 오늘 또 다른 웬만한 중소형 종목들은 슉슉 올라내는 저 상승 탄력이 둔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녹아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종목은 10만 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론은 10만 원까지는 저는 찍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10만 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닌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펀더멘탈 더하기 다각적인 관점을 좀 잘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해서 살펴갈게요. 아이린 위원님, 국민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그래도 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일단 뭐 1분기 어닝 시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변동성 장세에서 또 실적 장세에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어지면서 이쪽에서 지난주 주간 매수 1위, 2위를 차지를 하면서요. 이 실적 기대감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우리 기대가 굉장히 큰 실정인데요. 컨센서스가 이번 주에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뭐 1분기 영업이익을 뭐 10조 원대도 일단은 제시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10만 전자를 찍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0만 전자 찍어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요.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그 스마트폰 부분에서 갤럭시 S 이제 21 쪽에서 실적 굉장히 좋았다. 2월 달에 보니까 아이폰보다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보다는 스마트폰의 이제 가전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영업이익 일단은 뭐 20조 원대 발표를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고 10만 전자 찍을 수 있다. 다만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 지수가 오늘 우리 지수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이제 현물 쪽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데 선물은 또 매도 포지션을 또 취하더라. 그거는 또 지수가 상방에 있어서 약간 해지 전략을 또 가동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 다시 한 번 더 1130원을 치고 올라가면서 돌파가 나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금 10만 전자에서 차익을 좀 실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만이 딱 나왔을 때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요즘 가전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뭐 반도체는 두말하면 입이 아픈 상황이죠. 자, 관련해서 최명성 위원님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두 위원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이제 순환매 속에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1월, 2월, 3월 하락하다가 4월 달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요. 삼성전자도 1월, 2월, 3월 3개월 하락하다가 조정하다가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미국 한파로 인해서 공장이 이제 셧다운 됐는데요. 정상으로 가동이 됐죠. 또 LG전자가 스마트폰이 철수하겠다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인 이제 삼성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요 근래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 흔치 않는 일인데 제가 도표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요즘 이제 3일 연속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투신 쪽, 기타금융, 뭐 기타 법인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도 3개월 만에 이제 하락 조정 후에 반등이 나왔고, 거기 이제 종합지수를 나타낸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또 외국인 기관이 매수 유입이 들어왔으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나 봅니다. 이게 사실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전망 때문인데 전망 접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위원님의 천리안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부분은 이제 네.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이미 뭐 빅사이클로 봤을 때, 큰 사이클로 봤을 때 오. 슈퍼 호황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슈퍼 호황기. 예, 그 이유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경기 회복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요.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그다음에 또 패러다임 시프트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촉진시킨 게 바로 코로나19 예,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텍사스 한파까지도 아까 제가 회원運동안에 제작진에서 이게 뭐 음모론 얘기도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처음 듣습니다만. 네, 어쨌든 제가 오늘 뭐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뭐 보일러가 꺼져가지고 뭐 한파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텍사스 한파도 공급 부족에 또 일조를 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꼭 그걸 제외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미 수급 논리에서 디램이라든가 낸더 같은 경우 공급 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차량용 반도체 부분은 더 심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제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아직 삼성전자에서 뭐 차량용 반도체는 그렇게 뭐 부각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이제 그 일본에 신해철 화학이라고 있는데 1일부터 그 실리콘 제품 가격, 뭐 실리콘도 내내 이제 그 반도체 아류라 볼 수 있잖아요. 그 10에서 한 20% 정도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파워칩도 2분기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거 왜 그러죠? 결국은 수급 면에서 공급이 딸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네, 디램과 낸드 쪽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우리가 집중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거든요. 린쌤 이 부분 좀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에 한번 한 차례 이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12일에 글로벌 업체들하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같이 회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설비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은 일단 이 부분이 공장이 이제 설비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런 기조가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그 칩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5년간 반도체 수요가 한 2배 정도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꾸준히 상승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꾸준한 상승 기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명석 의원과도 정리해 볼게요. 위원님. 네, 저는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 사이클이 당분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죠. 오직하면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를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진입된다고 여러 또 이렇게 언론사에서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서버 디램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해마다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서 휴업하는 이제 자동차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사이클을 그리면서 상승하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상승 시 관련 부품주, 소부장 관련주 부품주가 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망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빨리 반도체 종목을 내 계좌에 복구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왕이면 대장 어떨까 싶은데 조은정 의원님. 네. 이왕이면은 대장주로 네. 삼전 어때요? 저는 뭐 삼성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고 네. 그 삼성전자 사가지고 크게 손해볼 일은 별로 없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앵커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좀 탄력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짭짤하게.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는 저점도 6% 오르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뭐 날아가는 종목도 있고 네. 그러면 저는 기왕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예, 장비도 많이 올랐죠. 올랐어요. 예.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기왕이면 우리 수익 극대화 위해서는 좀 이렇게 탄력적인 우량주를 노리자.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좋습니다만은 제가 딱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바로 엑시콘입니다. 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이 따라잡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참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과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서 덜 오른 종목을 노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엑시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엑시콘은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쪽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의사결정, 그러니까 투자하는데 의사결정이 조금 자꾸 딜레이되고 어떤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패러다임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CEO가 되든. 그래서 반도체에서 이제 DDR4에서 DDR5로 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삼성전자에서 교체가 되면은 ES가 100% 날아갑니다. 그래서 DDR3에서 4 갈 때는 일부분만 교체도 됐는데 4에서 5로 갈 때는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테스트 장비에서 탑픽이 바로 엑시콘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난번 17,300원 고점을 찍고 하락 A파동, 그다음에 반등 B파동, 하락 C파동까지 200일선까지 정확히 찍었어요. 그래서 C파동 완성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 1파, 조정 2파, 지금 상승 3파 막 조있게 있거든요. 그러면 피보나치 수율에 있어서 상승 1파보다 상승 3파는 보통 1.618배가 나온다는데 지금 이 자리는 막 상승 3파 초입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고점 저항이 이게 추세선 저항이 15,500원에서 16,000원대거든요. 여기만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요. 하반기를 본다면 길게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캔들 월봉을 보셔도요. 양음이 나오면서 이번 달에 양상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종목 한다면 엑시콘 여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엑시콘 관심 종목 한번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린쌤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는지요? 네, 일전에 제가 뭐 원익 QNC를 일단 네.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예. 가고 있고 내년에도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중기적으로 드린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 참 좋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PSK인데요. PSK가 오늘 굉장히 핫했죠. PSK보다 PSK 홀딩스가 오늘 굉장히 핫했는데 동사는 이제 PR 스트립이라고 해서 관광액 제거 설비를 공급하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또 인텔 파운드리 사업 재개로 인해서 또 마이크론의 그리고 키옥시아 그 인수 추진으로 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관련해서 또 PR 스트립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기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도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번 연도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3개월 동안 굉장히 이제 박스권에서 머물렀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 자리에서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한 차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동사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요. 자, 이렇게 쭉 밀어내더라도 이 종목뿐만 아니라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 당시에는 좀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올라올 때 이렇게 한 방에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실적 부분에서도 이번 연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싶으니까요. 이제야 뭐 정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하는 모습이니까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PSK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고요. 최명성 위원님, 종목 오늘도 23,000번 네, 보셨을 텐데. 23,000번 보고 제가 제일 부지런한 전문위원 같아요. 그렇죠. 부지런한 네. 위원님은 과연 어떤 종목 좀 두 분은 눈여겨보셨어요? 한 종목씩 가져왔는데 저는 6종목 준비했거든요. 역시 23,000번 보셨네요. 네, 그래서 줄여서 저는 3종목만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밀당을 오늘- 아는 남자. 네, 예. 예. 그래서 제 눈에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 있고 앞으로 비전 있는 이제 관련주들이 뭐 메커스라든가 AD 테크놀로지 또 어버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이렇게 4종목이 보이는데 차트상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 어쨌든 이제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일단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 내기 좀 편한 자리에 있는 종목 3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이제 메커스인데요. 메커스는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이고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이 앞에서 많은 이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하다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투 바닥 정확히 찍고 양봉이 6개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올라갈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한 6,500원까지 보시고요. 다음 종목 이제 AD 테크놀리지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보시면 바닥을 제가 좋아하는 바닥이죠. 그래서 잘 잡고 올라가는데 이 종목도 이제 똑같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 장비고 반도체 소재 및 설계 및 제조를 이제 주요 사업을 하는데 다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거래량만 들어오면 전고점 한 29,000원에서 3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버브 반도체 한 종목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좀 타이트하죠. 이 종목 차트 보면 참 예술같이 생겼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및 뭐 비메모리 반도체용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칩 설계하는 뭐 그 관련주가 되는데 삼성전자와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요 근래 종합지수와 똑같네요. 3개월 이렇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험을 22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 이제 고통, 뭐 어려움 다 합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종합지수가 빠지고 거의 뭐 삼성전자, 현대차, 셀트리온 대표하는 종목들이 3개월 동안 최하 25%에서 30%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종목 95% 이렇게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지금 매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종목이든 들고 있으면 빠르면 1주에서 2주, 내지 한 달이면 다시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버브 반도체 이 종목은 전고점 16,000원에서 17,000원 갈 수 있으니까 이 3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와, 6종목 준비해 주셔서 3종목 그래도 공개해 주셨으니까 알짜배기 종목들만 또 찝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움직임까지 여러분 잘 계획하셔서 수익 전략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을 위해서 어떤 종목 집중하면 좋을지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5월 3일부터요. 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또 공매도 이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면요,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 이득의 1.5배에 달하는 이 과징금을 내야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내일 살펴볼 이슈입니다. 자, LG가 지난 토요일에 선택과 집중을 했죠.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철수를 공식 확정한 가운데 이 MC사업본부 인력을 좀 재배치하기 위해서 계열사 설명회를 내일 갖게 됩니다. 26년 만에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하고 그럼 무엇에 집중하는가 했더니 미래차 역량 키우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31일에 이 휴대폰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2021년 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이 내일 12시에 공개가 된다라고 해요. 관련주 보유하신 분들은 이 지표까지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보시죠. 자, 지난 토요일에 프로야구가 개막했잖아요. 자, NC소프트에서도요, 신작 모바일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인 프로야구 H3가 내일 출시됩니다. 오늘부터 이미 사전 예약이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즘 KBO 개막에 발맞추어서 이 NC소프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야구 관련된 게임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게임 업계에서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자, 저희는 이제부터 따끈따끈한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요, AS 전략 챙길 수 있는 시간인데요.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의 종목부터 추가 전략 세워보시죠. 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오늘 창투사 관련 종목들 나쁘지가 않았잖아요. 역시나 우리가 편입된 이후로 고점 터치가 나왔습니다. 6,900원 터치하면서요, 71.43% 수익률 가져갔네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우리가 4,025원에 들어갔잖아요. 네. 진짜 잘 들어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중요한 멘트를 빼먹으셨네. 중요한 멘트. 예, 황미끼가 포착해서 2연속 상한가 불을 뿜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하셔야죠. 그런가요? 예, 어쨌든 저도 기분 좋습니다. 네.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예, 뭐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영광이고요. 뭐 제가 좀 오늘은 외람되지만 황미끼가 이렇게 찍으면 거의 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네요. 자, 지금 시장 흐름 우리가 반도체에서 얘기했지만 창투사들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잘 아시겠지만 DSC 인베스트먼트 70%에 의해서 이건 불과 3거래일 동안 70%가 넘는 수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 지금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DS 인베스트먼트에 의해서 또 한 번 제가 이따가 혹시 이따 뭐 제가 무방이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런 종목들 맥점 공략을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일단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점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드렸죠, 이게? 야, 이게 두 나무가 10조 정도 되는데 지분 7% 정도 가져겠는데 1,000억 되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차트 플러스 펀더멘탈이 됐죠. 그러니까 2연속 상한가를 가는 겁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 황미끼가 포착한 저점에 포착했다는 거. 이 황미끼 포착 음선이었죠. 상한가 2번을 갔는데 이제 앞으로 제2의 제3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야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기술 투자 시총이 이제 거의 9천억 이렇게 내외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단 이건 보유자 영역입니다. 일단 수익 극대화해서 5일선 보고 제가 어디까지 간다 그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유자 영역인데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 이 보유자이신 분들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계속해서 이 황미끼와 함께 맥점 참 잘 잡아내셨고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플러스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아이린 위원의 종목도 에이스 타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종목 볼까요? 롱투 코리아입니다. 5,530원에 진입을 해서 일단은 7,300원 부분까지 터치가 나왔거든요. 32%대 수익을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 오늘 장도 장중내는 좀 강했고 2시 기해서 다시 또 더 크게 시도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플러스권으로요. 자, 이렇게 되면서 지금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위원님, 네. 수익을 이미 봤는데 앞으로 어떡하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신작 마이티 아레나 흥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렸고 또 그 전년 대비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 동사를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한 차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오고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이제 반등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500원 그리고 뭐 조금 더 보신다면 한 6,300원, 400원 깨지 않는다면은 한번 홀딩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가 전략 계속해서 잘 세워가시면서 여러분 플러스 극대화하시길 바라면서 최명성 위원님과도 에이스타임 가져봅니다. 덱스터 함께 보시죠. 자, 이 종목이 8,710원까지 좀 갔던 바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6,13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은 42% 넘게 챙긴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좀 가나 싶었고 계속해서 8,00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 네. 앞으로의 움직임이 궁금합니다. 네, 그 궁금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덱스터 요즘 이제 미디어 관련주 오락주가 네. 많이 갔죠. 근데 이제 오락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영화라든가 CF 또 뮤직비디오 등 모든 영상 전반에 시각투수 효과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주요 국내 및 중국 영화 제작 뭐 드라마 제작 시장을 목표로 하는데 VFX 제작을 납품하고 있는데 국내 1위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성의 영상을 만드는 이제 실험
불가능한 그런 영상을 만드는 업체죠. 예,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닥권에서 추천을 했는데 한 두세 달 만에 한 42%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바닥줄을 들고 하면 거의 성공할 수 있는 상당히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이 종목은 제가 왜 오늘 들고 왔냐면 이제 그동안 42% 올랐는데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가는 모멘텀이 없는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내도 나중에 보면은 못 챙기고 또 내려온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21선 보니까 7,700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익은 좀 챙겨야 내 것이 되니까 절반 정도, 그러니까 50%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7,700원이 깨지면 바로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새 회원님들 모두 굉장한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 에이스타임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면서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는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이제 새롭게 우리가 어떤 종목 공략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좋은 정보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좋은 정보 위원님. 네. 황맥기가 추천하는 오늘의 종목도 기대가 마구마구 됩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부담스러우면 이 종목을 잡아라. 그게 부담스러우면은 이 종목 찜하자. 예, 바이오에서 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여의도 주식왕 출연한 지가 한 1년이 넘는데 1년 넘죠. 처음으로 선보이는 새내기입니다. 와. 예, 바로 바이오톡 스택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왜 셀트리온을 이렇게 부담스러웠다면 이 종목을 잡으라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의 2대 주주예요. 김종국 교수가 이제 은퇴하면서 사실상 이제 약간 경영에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셀트리온은 2대 주주입니다. 지분이 대략 한 1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CRO 해서 그 임상할 때 있잖아요. 어떤 제약사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받아서 CMO처럼,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바도 그렇고 CMO를 한 것처럼 임상 시험을 대신하는 그런 회사예요. 비임상 부분에서는 국내 탑픽입니다. 예, 이런 회사가 어디냐면 캐몬 뭐 노트스 이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탑픽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회사는 최근에 아리바이오하고 치매 복합 치료제 이거 3상까지 지금 이제 2상 성공했고 3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좀 우리가 주목할 건데 이것은 또 숨은 창투사 관련주라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서 한 100%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세종 벤처 파트너스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지분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DSC 인베스트먼트, 그다음에 또 뭐 TS 인베스트먼트 쫙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예, 그다음에 아까 봤을 AT는 인베스터까지. 근데 이것도 보면은 그 간접적인 창투사 성격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금을 1,000억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세종 벤처 파트너스에서 투자한 메디컬 IP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코로나19 그 정량화 인공지능 플랫폼까지 개발했다. 그런 소식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또 고점 대비 가격 낙폭 메리트가 있다.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메리트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 22,000원짜리가 작년 11월 25일 날 막 수수수 흘러내리면서 9,000원까지 되죠. 완전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지금도 반토막 이하입니다. 고점 대비 54% 빠졌으니까. 상승 다음에 눌리면서 여기서 1, 2, 3 스타가 나오고 있거든요. 3스타. 뭐 이렇게 3스타 하면 이제 방향 전환의 가능성이 있고 주봉을 보셔도
완전 120선 이때는 한번 바닥을 잡았고 이제 윗방으로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 종목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10,000원 정도, 밑꼬리 커버가 더 좋을 거예요. 너무 높게 10,0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라도 지난번 고점인 11,500원 정도, 손절은 8,500원 하시는 그런 전략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절 라인 8,500원입니다. 톡 하면 터질 것만 같은 그 시세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이오 톡스택 정리하고 오시죠. 네, 바로 이어서 화제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아이린 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린쌤과 함께 보시죠. 아이린 위원님. 네. 예, 오늘따라 유독 이마가 예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칭찬의 감사합니다. 글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위원님 네. 예쁜 종목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굉장히 핫한 이슈가 좀 있었죠. 빅히트 관련해서요. 근데 LB세미콘이 또 빅히트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LB세미콘이 반도체 관련주이자 또 빅히트 관련주로 이제 얽혀서 예전에도 한번 급등 파동이 한번 나와줬었는데요. 비메모리 반도체 범핑 그리고 패키징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사 동사 이제 투자사 오션 드라이브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M&A 검토 소식으로 이제 한번 움직여 줄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사 LB 인베스트먼트가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100% 자회사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그 글로벌 아티스트가 속한 그 이타카 홀딩스 지분을 100% 매입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증권사에서 일제히 빅히트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26만 원에서 32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28만 5천에서 50만 원까지 무려 내놨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시면은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작년에 추석 때 동사를 한번 지켜보자, 멀리 한번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가 이제 9월 18일 이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60-70% 수익이 나왔습니다. 나오고 한 차례 조정 나오고요, 121선에서 지지 나와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줬는데 지금 자리 크게 부담 없는 자리로 또 이렇게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사는 내일장 시초가에서 14,000원까지, 그리고 좀 더 밀어낸다면은 우리가 1,000원 빠질 때마다 조금 더 매수를 해서 중기적으로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B세미콘이 예쁜 종목으로 낙점됐습니다. 손절 라인 13,000원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세요. 정리하고 오시죠.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봅니다. 최명성 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닥 맛집, 종목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맛집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들이 있을 텐데 네. 오늘 그 메뉴가 될 종목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바닥을 잘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멋진 네. 종목 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가슴이 떨리는데 앞에 두 분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너무 긴장이 네. 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네, 좋은 정모님하고 아이린님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두 분 아주 이가 귀에 걸리셨는데 어떡하죠?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사시면 예, 되죠. 저도요. 예. 네. 최민수님 제일 잘합니다. 예, 네. 제일 잘하십니다. 자, 오늘 종목 바닥에서 볼게요. 네, 핫한 종목이 하나 나오는데요.
오늘 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가니까 뭐 다 가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되는데 종목 이름은 성우테크론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및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의 제조 및 반도체 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은 이제 PCB 사업분과 장비 사업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구성 재료인 ISTR 제품과 제조업 또 전기전자 부품 제조 및 조림업, 반도체 관련 장비 설리업, 뭐 부동산 임대업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좀 돈을 잘 버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초미세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알고리즘 최적화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이 회사는 이제 상당히 재무제표가 좋은데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드리는 3년 연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유보율이 1000%라 상당히 비전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바닥을 잘 잡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제가 이제 급등주를 잘 잡죠. 3,300원짜리가 8,600원 거의 뭐 250% 앞에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 보면은 또 4,000원대 있는 주식이 한 6,500원까지 가서 한 50% 간 적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상당히 이제 반도체 부품주가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가 5,860원인데요. 매수가 5,900원 전후 1차 목표가 6,500원, 2차 7,000원 드리겠습니다. 또 손절가는 5,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석 의원님 커피 쏘시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종목은 성우테크론이었고요. 손절 라인 5,500원입니다. 정리하고 오시죠. 요즘 잘 나가는 이슈와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9시 땡 하면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무료 방송 준비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위원님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당첨됐네요. 이야,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군요. 예.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예,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뭐 몇백 프로 수익도 중요하지만 요즘 또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은 짜릿짜릿한 것도 좋아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무려 3일 동안에 71% 급등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그냥 다 주식은 논리고 과학이고 그것을 저점에 잡아주는 그런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선정한 그 무방 주제는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 2연속 상한가 후속 4월을 빛낼 우리가 이제 황금주 이렇게 선정했거든요. 외람되지만 제가 간다면 거의 같습니다. 알트유젠 그렇죠. 매드팩트 그렇죠. 파크 시스템 그렇죠. 또 4월달 빛낼 꿈의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맥점 잡는 법 플러스 또 4월달 꿈의 종목 그런 것도 함께 저 공유하실 분들은 이따 잠시 후에 무방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잠도 좀 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 에이티너 인베스트가 이걸로 연속 상한가기 때문에 후속주 궁금하실 겁니다. 꼭 들어와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스크롤을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나왔네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좋은 정보 위원이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1시부터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장 꼭 성투하시길 저희 모두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